문학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행복한 문학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는 김은자입니다. 아무리 물러날 것 같지 않던 동장군 같은 겨울이었는데요. 작년 가을에 심어놓은 수선화 싹이 고개를 쩍 내밀었던데요. 어떻게 봄이 올 것을 그렇게 알고 싹을 올렸는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춥다, 겨울이 길다, 봄은 언제 오는 거냐 하는데 말입니다. 봄 여기요 하고 봄을 내밀잖아요. 3월 중순이면 이제 겨울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그런데도 아직 겨울 기분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입니다. 물론 뉴욕의 3월은 이러다가도요, 눈을 또 내리기도 하고 찬비를 내리기도 하고 바람이 또 짓궂고 세게 불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봄이 안 오는 건 아니에요. 힘들게 하다가 오는 봄이 사실은 더 화창하게 느껴지고요, 사랑스럽습니다. 문학으로 삶을 짚어보고 문학으로 정서를 공감하면서 행복해지는 행복한 문학. 오늘도 변함없이 똑같은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문학, 이 시간에는 문학으로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문학이 소통의 도구가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문학인으로서 저도 한국 문학이 동포사회에 저변학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큽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나라가 되면서 요즘 들어서 한국 문학에 외국인들의 관심이 대단합니다. 한국 문학, 사실은 어느 나라 못지않는 그 문화와 자랑한 것이 한국 문학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야 집중을 받는 거 보면 조금 늦은 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국력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찌감치 K-드라마, K-팝, 참 사랑받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한국 문학 차례가 아닌가 합니다. 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한국 문학을 사랑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참 소중한 시간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필은요, 최원현 수필가의 어떤 숲의 전설이라는 수필입니다. 수필 듣고 살아가는 이야기, 문학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우리 모두가 움직이는 나무였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른다. 누가 그렇게 하자고 선동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그날 우리 다섯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훌훌 옷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쏟아지는 장대비를 온몸으로 받으며 시르게 소나무 숲속으로 뛰어들어 갔었다. 눈으로 코로 마구 흘러드는 빗물 속에서 향긋한 솔향이 맡아졌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어두운데도 소나무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었다. 까만 소나무가 어둠과 까망은 다르다는 듯 부딪히지 않게 우리의 눈을 이끌어 주었다. 그렇게 마구 달리길 한참 숲이 끝났다. 그런데도 우린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미리 약속을 한 것도 누가 어디로 가자고도 안 했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았다. 가속도 상태로 밭으로 뛰어들며 밭고랑을 하나씩 끌어안았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손에 잡히는 고구마 줄기를 헤치고 비에 젖어 부드럽게 도톰한 둔덕 깊이 손을 박았다. 흙 속에서 만져지는 딱딱하지만은 않은 감촉. 우린 어둠 속에서도 서로를 바라보며 싱긋 웃었다. 그렇게 몇 개씩 수확한 고구마를 손에 들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 달리기 시작했다. 비는 더욱 드세졌다. 너네들 나 빼놓고 우리 집 고구마 서리하자고 음모 꾸몄지? 우리 중 하나가 말을 했다. 우린 그걸 듣는 둥 마는 둥 달리면서 키득키득 웃었다. 웃음소리는 빗소리에 잦아들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소나무 숲. 우린 이 숲에서 자랐고 놀았다. 학교가 끝난 후엔 무수한 갈퀴질로 빨갛게 살점 보이도록 솔가리를 긁어내었지만 한 번도 미안하단 마음조차 가져보지 않은 우린데도 미워하거나 원망도 안 했다. 오늘의 유혹도 숲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숲을 핑계 삼아 했던 일이다. 소나무 하나하나가 어디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보지 않아도 다 아는 그런 숲이다. 흙투성이가 되었던 우리 몸도 어느새 깨끗해진 것이 느껴졌다. 쏟아지는 빗속을 달리면서 빗물에 고구마를 씻어 한 입 베어 물었다. 빗물과 함께 고구마가 한 입 가득 베어졌다. 달큰했다.
아삭아삭 씹히는 아직은 여린 고구마 맛보다 빗속을 달리는 숨 가쁨에 호흡이 가빠져 삼키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럼에도 어둠 속을 달리는 작은 짐승처럼 입으로는 씹으면서 코로는 숨을 쉬면서 발로는 달리는 절묘한 행각을 잘도 해냈다. 집이 가까워졌다. 우린 발소리를 죽였다. 그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맨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았다. 피에 젖은 부드러운 흙의 감촉이 따스한 느낌마저 들었다. 숲이 그대로 가슴에 안겨왔다. 아니다. 숲의 가슴에 우리가 안겼다. 언제나처럼 그는 너른 가슴으로 말없이 우릴 받아주었다. 솔잎에 떨어졌다가 다시 떨어지는 빗줄기가 몸을 간질렀다. 헌데 그것만이 아니었다. 옆에 비가 그 순간에도 솔잎으로 간지럼을 태운 것이었다. 맨발로 달릴 때도 느꼈지만 빗물에 젖은 땅에 앉으니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다. 나는 길게 드러누웠다. 20분도 채 안 되었을 빗속의 질주였지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도 그런 짓을 했다는 것도 유쾌, 상쾌, 통쾌했다. 온몸으로 떨어지는 빗물을 손으로 만져보며 나도 어느새 한 그루 소나무가 되어 있는 것을 깨달았다. 드러누우니 빗물이 눈으로 코로 입으로 마구 떨어졌다. 눈을 감아도 코로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손을 뻗쳐 가까이의 나무를 만져봤다. 축축하게 젖은 나무가 한껏 부드럽다. 아니다. 살갗은 할머니의 손을 닮았다. 그때 푸두둑 소리가 났다. 우린 너무나 놀라 후다닥 일어났다. 아마 잠자리를 회방당한 꿩이었을 게다. 그제야 나는 달려온 길을 돌아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냥 칠흑의 어둠 그 자체였다. 그런데 그 속에서 소나무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아니, 줄을 맞춰 걸어왔다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어둠과 까망이 구분되는 분명한 행진. 그러나 앞으로 더 나아오진 못하는 것 같다. 소나무들이 한 발 앞으로 나왔다 한 발 다시 뒤로 가듯 자기 자리를 지키며 흔들거리고 있었다. 순간 나는 친구의 손을 잡았다. 그도 아마 나처럼 와락 무서움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슬금슬금 뒷걸음을 쳤다. 툭 뒤에 있던 소나무와 부딪혔다. 앞으로 달릴 때는 부딪히지 않았는데 뒤로 가려다 부딪힌 것이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소나무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몸을 돌리자 켜놓고 나온 등잔불이 창호지 창으로 흔들리며 빨리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다. 우린 안방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깨실라 도둑고양이처럼 소리를 죽이며 방문을 열었다. 수건으로 대충 몸을 닦고 방바닥에 엎드렸다. 손에는 먹다 남은 고구마가 하나씩, 여기저기 몸에는 긁힌 자국이 보인다. 닫힌 방문 밖에서 잘 들어갔어?
소나무들이 아쉽다는 듯 합창으로 물어왔다. 서로를 쳐다봤다. 비에 씻겼다고는 해도 몸에는 솔잎도 붙어있고 풀잎도 붙어있다. 사람도 동물인 것. 그 본능엔 자연의 일부분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나 보다. 반백년 전 우리만의 동화요 전설이다. 그때의 그 숲은 지금도 그대로 있을까? 어린 날의 고향이 그립다. 그 숲이 그립다. 그때의 동무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금은 한 명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들 또한 나처럼 어린 날의 전설을 그리워하고 있을까? 그 숲을 잊지 않고 있을까? 숲은 지금도 그렇게 그런 동화를 지어내고 있을까? 문득 다시 한번 그 옛날의 어린 날로 돌아가 그 숲으로 달려가고 싶다. 그래서일까? 요즘도 비가 오는 날이면 가끔씩 그때의 그 숲 생각이 난다. 코 속으로 스며들던 소량의 빗물 머금은 날고구마 맛. 그렇게 어린 날의 동화는 전설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사람의 숲에서 그 숲을 그리워하고 있다. 내 어린 날의 숲, 솔향 가득한 그 숲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어린 시절들이 다 있죠. 어떤 숲의 전설, 이 작품과의 똑같은 경험은 아니더라도요.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지만 비슷한 그 느낌 알 것 같습니다. 숲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자신만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만들어주는 글의 힘. 풋풋했던 각기 그 시절 그 전설 속으로 쏙 빠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숲이었습니다. 이 글 속의 소나무 숲과 어린 시절 꼭 하나처럼 느껴지죠. 친구네 고구마 밭을, 그러니까 친구들과 같이 서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수박서리, 참외서리,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적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종종 들었거든요. 그렇게 그런 일도 힘을 합쳐 하는 것이 또 어린 시절이기도 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요. 서로에게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네 것, 그런 시절. 작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살면서 그런 시절 종종 떠올리면서 그렇게 또 위로받고 사는 거죠. 그렇게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맑은 소나무 밭 같은 시절을 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에 살면서 마치 전설처럼 떠올리면서 나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다 지금 어디 있을까? 뭐 하면 살까? 그렇게 궁금할 적이 많이 있습니다. 숲과 나무와 친구들. 숲이 친구 같고 나무가 친구 같고 그 시절이 숲 같고 나무 같고 모두가 아름답고 애절한 한 통속 같이 생각되는 그 시절, 누구나 그리워하는 시절이 아닌가 합니다. 그 숲은요, 어찌 보면요, 어린 시절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 본연의 모습, 어머니, 고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솔향 나는 숲 같았던 어린 시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제각각 다른 모습으로 간직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시절로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지만요. 그런 전설 같은 시절이 있고 또 따뜻했던 기억이 있는 것이 이 살면서 말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해가는 것들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 해맑은 순수함과 그 평화로움, 그런 것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살 때, 그리고 또 그런 것을 간직할 뿐 아니라 가끔씩 꺼내보고 살 때, 마음이 풋풋해지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따뜻한 위로를 주는 고향으로 데리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수필이었습니다. 이 수필을 쓴 최우원현 수필가는요, 1951년 전남 나주에서 출생했습니다. 1987년 한국수필 봄호로 등단했고요. 2008년에는 조선문학 문학평론으로 등단했습니다. 작품집으로는 날마다 좋은 날, 문학에게 길을 묻다, 오렌지색 모자를 쓴 도시, 서서 흐르는 강 등 15권이 있고요. 창작가 비평의 수필쓰기 등 2권의 문학평론집이 있습니다. 허균문학상, 서울문예상, 한국수필문학상, 동포문학상 대상, 현대수필문학상, 구름카페문학상, 현석 김병규 수필문학상, 월간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문학계에서 활동도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국수필 창작문예원장, 한국수필가협회 사무처장, 한국학술문화정보협회 부이사장, 한국문인협회 이사, 국제팬 한국본부 이사, 강남문인협회 회장, 그리고 한국수필 작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좋은 수필 한 편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야기, 문학 이야기, 어떻게 여러분들 기분 좋고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봄이 멀지 않았습니다. 바쁜 이민의 삶에서 또 문학과 가까이 하는 시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문학,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은자였습니다.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안